자, 이창섭의 인사이드 오늘 첫 순서는요.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게 강원대학교 정치의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괜찮았어요, 멘트? 지난번에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 점점 잘 읽는다고. 이번에는 완벽하세요. 집에서 연습하고 와서 그랬잖아요. 그 지적을 받고 이래서 선배님 존경한다니. 아이고, 특히 이게 멋있잖아. 자, 요즘에 뭐 정말 참 시국이 하수상해서 여러저러 걱정이 많은데 이 우리 도민들은 사실은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도의 현안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됐네요. 정말 이러다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오색 그 양양 오색 케이블카도 그렇고 야 이거 참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러다 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바람에 사실은 그동안에 걸림돌이 됐던 게 없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림픽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쌓았던 잠재력을 이제 쓸데없는 그 걸림돌들을 없애고 난 상태에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마 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한테는 생존이 걸린 거잖아요. 올림픽과 그렇죠. 양양 오색 케이블카라는 게 이런 것들에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거 주제를 바꿔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기의 강원대학교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해법은 이게 제목인데요. 우리 박준희 PD 오늘 코 MC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강원대학교에 몸담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제살 깎아먹기식의 신랄한 비판이 가능하실지 우리 까칠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는 두 개 걱정인데 너무 잘하면 너무 이거 막 파헤치면 대학교 내에서의 위상이 흔들릴 테고 또 대충 또 총장님 모시고 재밌게 얘기 좀 해볼까 이러신다면은 그것도 시청자들이 또 외면을 할 테고 우리 프로그램에 또 마이너스 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럴까요?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딴 분 시켜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님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오늘만. 그러니까 오늘. 그 아무래도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할까 걱정이. 오늘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요. 되도록이면요. 팀장님한테 잘 보여갖고 가 생각이. 아니 또 가면을 보고 본색이 나온다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뭐 생활인이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우리 한두 살도 아니시고 우리 교수님이 내공이 있으신데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정말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난해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얘기할 말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선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말 이제 잘 안 씁니다. 옛날 개념이고요. 지금 뭐 그런 거 아니 어떻게 거점 국립대학을 B등급을 줍니까? 여하튼간에 교수님이 쓰고 싶건 안 쓰고 싶건 간에 교육부에서 그런 표현을 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서 쓰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프닝. 해프닝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가시는 거 봐.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강원대학교가 거기에 껴서 도민들은 쪽팔린다는 표현이라 도민들은 굉장히 창피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그걸 하셔야지 해프닝입니다. 몸담고 있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오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D급을 받을 만한 그런 대학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안에 사실 가버넌스 문제 우리가 조금 말이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좀 애매한 거는 가버넌스 문제가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이거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체 평가를 하면서 되게 뭐 A등급이나 B등급, A등급은 어려도 B등급 정도 받을 거다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문제 없는데 과정과 포장이 잘못됐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우리 학교라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어디 거기 끼어서 D급 받을 때 아니죠. 하지만 이런 강원도민들의 자존심 문제지만. 좋습니다. 그럼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 여튼 간에 그 8개월간 총장이 공석이 되었다. 근데 그 점수 평가 나온 다음에 총장님이 사퇴하고 전 총장이 그렇습니다. 공백이 있었다가 새 총장이 지난 6월인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또 어떤 새 총장이 와서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강원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나요? 글쎄요. 변화. 글쎄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어요. 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 방향에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대학교를 끌고 가는 총장의 그 어떤 그 가치관이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셨죠. 네네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진단에.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진단할 것도 없잖아요. 자, 행정적인 것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레토릭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지하게 제가 아니, 오늘 다른 분 보시지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 오케이.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네네. D급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죠. 문제 없는 대학이 어디 있으며. 이러면서 또 빠져나가시네. 노회하시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노회하시죠. 왜 D급 받았냐? 해프닝이다. D급 받을 대학은 아닌데, 뭐, 최소한 한 B급 정도는 충분히 받을 대학인데,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D급 대학이라는 전제하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라고 너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 강원대학교를 펼쳐놓고 분석하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군요. 뭐 방향성 같은 문제가 있고. 이제 잘못됐다 뭐 이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아니 저기 PD 이번에는 내가 김규석 교수님한테도 물어볼 때 OX로 단답형으로 대답하게 해줘. 뭐 진행을 좋습니다. 그럼 요건 꼭 여쭤봐야 됩니다. 네네. 현재까지 신임 총장이 점수를 매긴다면 그럼 점수로 얘기합시다. 점수로. 글쎄요. 한 75점쯤. 75점. 우리가 대학 총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얘기는 나누고 일단 우리 이슈워드 정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강원대학교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슈워드. 네, 제가요. 이슈워드 여러 개 했는데요. 이번처럼 어려운 거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눈이 뻘겋죠? 어제 잠을 못 주무셨네. 엄청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딱 뜬 게 뭐냐면 오라는 글자입니다. 오. 영어예요? 오예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0인지 5인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 수업을 하다가 무슨 오리지널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상하 좌우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오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자, 원점을 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이 많을 때는 답변이 길게 되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야지 조심스럽게 빠져나갈까? 이걸 지금 막 이 머리에서 지금 막 엔진이 막 지금 김이 날려고 그래가지고. 나도 생활인이에요. 제가 박 PD한테 전화를 하려고 몇 번이나 내가 이게 딴 분이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럼 오라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원점을 생각하는 원점이다. 그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D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자꾸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사실은 구조조정의 방향도 정도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선배님 마셔야죠. 나한테는 이거는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 저한테는 뻔해요. 저는 뭐 고민도 안 했어요.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서 흔히 쓰는 표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부끄. 이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도민의 입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국립대학이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무리 해프닝이었어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근데 그것조차도 본질과 상관없이 겉포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도민들을 부끄럽게 한 건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한 거죠. 조금 예쁘게 가운데. 표현하면 귀엽게 표현하려고 부끄 이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귀엽지는 않네. 좋습니다. 저희들끼리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를 참 어깨 무겁게 짐을 지고서 나가시는 우리 총장님, 김헌영 총장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헌영 총장님 모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이분 아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같이 강원대학교시다고 그러는데. 비난이 많습니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일을 둘이서 짜고 나와서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벌써 여기가 녹화가 날짜가 잡힌 이후에 이미 두 분이 입을 맞췄다. 요즘에 그 무슨 게이트에서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입을 맞췄다. 왜 맞춰? 이런 얘기 있듯이 두 분이 입을 맞춰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설이 좀 돌고 있어요. 전혀 만난 적은 없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골 대신 삐르시네 여기서. 분골 대신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잘 보여서 뭘 얻어낼 게 무엇인데요? 너무 그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좀 아이들. 보직. 어머나. 자. 보직하면 뭐가 좋은데? 빨리 가세요. 아유, 자꾸. 내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김기석 교수님이 저랑 이제 같이 MC를 하는데 호가 가칠이에요. 그래서 까칠해서 가칠인데 오늘은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둥 김기석. 네, 순둥이로. 오늘은.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순둥이로 나올 거야. 총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김기석 아니면 딸랑 김기석. 딸랑 좋네. 난 굉장히 점잖게 마음이 표현했는데. 편해지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져. 좋아. 좋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총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네.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네. 그 총장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총장님? 제가 물론 대학이라는 것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또 시기이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대학이 이제 D등급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 구조개혁 평가에서 좀 하위 등급을 받아서 일단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그런 어떤 하위 등급으로부터 받은 구성원들의 어떤 자긍심의 손상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재정비하고 위상을 되찾는 거가 가장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일이 아닌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다 드린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식 바뀌어야 한다. Yes. 지방대 특성화 전략 현실과 맞지 않는 공허한 외침이다. 시간 걸리는데. 좋습니다.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원인은 부실한 준비 때문이다. Yes.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의 가장 큰 책임은 학교에 있다. Yes. 그럼에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D 등급 솔직히 억울하다. Yes. 교육부의 평가 지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No.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Yes. 총장으로서 본 강원대학교의 위기 생각보다 심각하다. No. 삼척과 도계 캠퍼스의 소통 쉽지가 않다. No. 역대 총장보다 훌륭한 평가를 받는 총장이 될 자신 있다. 유보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아주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솔직히 걱정이다. No.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다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노가 별로 없고. 우선 저희들이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으면 내가 대답해보고 싶었다. 설명도 해줄 겸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이 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저희 강원대학교에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질문으로 충분히 다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좀 그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좋아요. 네. 그 이제 이번 우리가 구조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마치 정원 감축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사실은 정력적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그 정원 감축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게 된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저희들 이번 강원대학교의 구조혁신은 정원 감축이 메인 초점이 아니었는데 이 구성원들한테 정원 감축이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정원 감축이라는 것이 핵심 이슈로 전달된 것인데요. 그보다는 학사 구조 혁신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학과의 벽을 낮추자. 그로 융합학과, 그다음에 학과끼리 학부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대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통합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학과에서 이제 그 추구를 좀 제한을 해달라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결과 저희들이 모집 단위라는 것이 이제 입학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이제 단위를 말하는데요. 모집 단위를 저희들이 44개 모집 단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대학교가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다 보니까 130개 모집 단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점 국립대학의 모집 단위는 다 80개 수준인데 저희 대학만 130개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봤을 때 항상 모든 대학들은 8, 90개가 있는데 저희 강원대학교는 130개다 보니까 방만한 학사 구조를 지적당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좀 오히려 차별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학력 인구가 한 대학 정원보다 16만 명 정도가 초과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대학 진학률이 지금 현재 70% 수준인데 이게 60%가 줄어든다면 약 한 24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정원 55만 명인데 24만 명, 5만 명이 줄어든다면 30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 6, 7년 뒤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정원 감축은 따라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의지다, 구성원들의 의지다. 하지만 아까 방금 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등록금 감소라든지 뭐 저희들이 개혁을 잘해서 대학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감축하겠다고 한 것을 아마 좀 이렇게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총장님 생각과 이 구성원인 교수님과의 생각이 좀 다른 거는 당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그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아까 뭐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 말고 실제로 받는 제재들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좀 쑥스럽습니다. D 등급이 아니고 D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래서 D 등급하고 D 플러스 등급은 조금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을 갖다가 제한받았는데 그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다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이제 제약을 받는, 즉 말해서 과제에 선정되더라도 2016년 1년 동안은 대학이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대학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대학 전체 예산에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학교가 어려움을 좀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심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 7월에 저희들이 강원대학교는 해제로서의 자격이 있다 해서 이번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아마 한 번 더 평가를 또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정도의 평가가 잘 나오면 완전히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셈이죠. 근데 아까 그 장학금 이 유형이 없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국가 장학금 1유형, 2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유형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 장학금이라는 걸 도입해서 반값 등록금하고 결부된 그 장학금 제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럼요. 올 한 해. 예, 올 한 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예산에서 자체 예산에서 다 감당을 하고 또 교수님들이 또 그 발전기금 모금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학과별로 또 발전기금 모금운동도 하고 교수님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 컨설팅에서 해제될 때 장학금 지급률도 그 기준 이상 만족했고, 그다음 뭐 강의 담당률이라든지 모든 그 약간 문제가 됐던 지표들을 다 초과 달성해서 저희들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피해 본 건 없네요. 뭐 대학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곳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학생들 얘기로 제가 좀 질문을 궁금했던 거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작년에 이제 D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D 플러스 등급,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여튼 최하위 등급인데, 그래서 혹시 재작년 입학생과 작년 입학생과 올 봄의 입학생이 혹시 이 수능 점수가 좀 하락했다든가 평균 이런 영향은 없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국립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원래 수시도 뭐 6.7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그 입학생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그 정부 재정 지원 그 하위 등급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아마 내년에 2017년도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까지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 사업도 완전 제한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번 1년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된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저희 강원대학교로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정말 저희 대학으로서는 큰 낭패가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주위의 그 시선, 강원대학교를 바라보는 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사실은 연구, 교수님들의 연구, 대학의 연구라든지 산학 이런 실적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학사 구조에 대한 건전성, 뭐 취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고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등 우리 학사 구조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 비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그 저희 같은 강원대학교 같은 거점 국립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우린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단지 보고서를 우리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우리가 했는 실적을 충분히 내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꿰지 않고 냈다가 당한 거고 실제로 지방 사립대라든지 그 약한 대학들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시행을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다르게 좀. 아니, 사실 언제부터인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언론사나 전문 기관에서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매기잖아요. 네. 사실은 대학 구성원들은 덜 느낄지 모르지만 바깥의 학생들이나 동문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거기에. 심지어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학까지 순위를 매겨놓잖아요, 일부 언론들이. 그래서 결코 그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신입생들한테 주는 영향, 분명히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 강원대학교가 그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논문의 퀄리티를 중요하고 어떤 심의기구는 논문의 수를 강조하고 뭐 이런 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강원대학교는 그동안 항상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대학은 좋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대학의 순위를 그런 평가에 다 일일이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선생님, 저기 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같은 구성원인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그 방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가요, 구성원으로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아무리 갑자기 말이죠. 나 저도 송화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이거 너무 그러시면 대학 총장님 앞에서 나한테 뭐 불만이냐 이런 얘기 하시면 그냥 왜 저렇게 애들러서 얘기하시면 돼요. 좀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삼척하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마음속 깊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야. 아래가 막 장황해. 오늘 초점이 없어. 주장하시는 바가 뭐예요? 총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장기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사 운영에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과군제라는 거 이미 해봤거든요. 실패했어요. 그거로 다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저는. 질문은 내부 고발자처럼 아주 길게 하셨는데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발자는 또 왜 또 갑자기 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구조개혁 추진 계획안을 먼저 그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그 계획안 수립된 계획안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기석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학과의 뭐 또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어색한 모습은 뭐 많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고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일부다. 44개 모집단위 통합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어색함이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하고요. 두 번째는 학부제라는 건데요.
학부제라는 거는 영어로는 디비전인데 네. 학과들이 모여 있는 군인데 학생들은 같이 뽑아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게 옛날에 실패했다고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가 학부제를 했다가 옛날에 학과제로 되돌아왔습니다. 실패를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만 해도 뭐가 더 좋으냐를 따질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그냥 절벽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는 순간이고 그다음에 학과를 지금 당장 폐과를 할 거냐.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학부제로 도모를 해줘서 그 학과로 하여금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폐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여유를 줘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게 오히려 본부의 대학 본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학부제를 보는 좀 이래 시각의 좀 차이 교수님하고 우리 가치 선생님도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꼭 질문 네. 못하신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거보다도요. 네. 제가 아까 그 거점 국립대학 개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게 그 동안에 보니까 조금 지역에 안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양상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그거 말고 사실 우리 거의 반 가까이 40% 이상이 타 지역 학생입니다. 학생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물론 강원도 중요해요. 강원대학이고 그러나 조금 더 좀 폭을 넓혀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한국 아닙니까? 통일한국. 네.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질문은 까칠하고 나오나 했더니 역시 또 실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잘해 주시라 믿고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꼭 마지막 이슈어들을 꼭 하나 우리 시청자들이 딱 귀에 남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강원도교의 이런 몸부림 어떤 단어로 딱 정리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대학교 이슈보다 하면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픈. 강원대학교 오픈 캠퍼스. 네. 오픈 캠퍼스로 말미암아서 오픈 캠퍼스 플랜으로 네. 대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다음 학교가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활짝 열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더 마무리 제가 오늘 많이 양보를 많이 하는데도 참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마무리 잘 하셨는데요, 뭐. 네. 좋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이.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총장님 나와 주셨고요. 예. 너무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